무빙 초능력자들보다 더 센 역대급 초능력자와 무빙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신작 드라마가 나온다고? 오늘의 픽주픽 조명가게 예고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조명가게 이야기는 이러한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인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남자 원영.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모종의 사건으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조명가게에 방문을 하게 되고, 산 사람은 절대 귀신의 존재를 아는 척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들의 뒤를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지죠.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이번 드라마는 초능력을 소재로 한 액션물이었던 무빙과는 달리 극강의 공포와 스릴러 그리고 미스터리 요소를 결합하면서도 강풀 특유의 코믹하고 일상적인 분위기를 가미한 그만의 독특한 장르죠.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입니다. 이어서 캐릭터들을 분석해보자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지영 역의 설현, 그녀에게 말을 거는 남자 현민 역의 엄태구, 조명가게 주인 원영 역의 주지훈, 남학생 지웅 역의 김기혜와 여학생 현주 역의 신은수의 출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조명가게 주인 원영부터 분석해보자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원작에선 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원작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보아 그는 초능력자로 보이는데요. 강풀 작가의 웹툰에서는 아파트를 시작해 타이밍, 이웃사람, 어게인, 조명가게, 그리고 브릿지까지 거의 모든 웹툰에서 등장했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성식, 바로 저승사자죠. 그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볼 수 있고 상대 혹은 자신의 수명과 죽는 방식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사람이 그의 눈과 마주친다면 몸에 핏줄이 서고 고통스러워다 죽음에까지 이르기에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죠. 그의 외형으로 보아 원영과 양성식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나 전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성식의 능력은 다른 초능력자들과 다르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닌 누군가에게 넘겨받은 능력이며, 그 이외에 다른 저승사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을 관리하는 또 다른 저승사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예반전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양성식으로 등장해 타이밍에 떡밥을 남기거나, 주지훈이 직접 타이밍에 등장해 양성식에게 능력을 주며 세계관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학생 현주를 알아보자면, 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던 걸지도 몰라. 뭘 보는데요? 원영은 그녀에게 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던 걸지도 몰라 라는 말을 그녀에게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현주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쫓기다 원영의 뒤에 숨어버린 뒤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예상대로 현주는 귀신에게 아는 척을 하고 말하고, 그 결과 귀신은 현주를 따라다니죠. 그녀는 귀신에게 쫓기다 결국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극강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그려지는 도시 괴담 같은 이야기는 진짜 오금을 저리게 만드니까요. 그녀를 통해 시작되는 공포와 스릴러적 요소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생 지웅은 현주와는 달리 귀신이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는 캐릭터로, 그가 처한 상황은 미스터리적이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반전을 담당하고 있어 아주 기대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설현이 연기할 지영은 손톱이 돌아가 있는 귀신인데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지만 홀로 앉아있는 그녀에게 이상함을 느낀 엄태구가 연기하는 현민이 그만 그녀에게 말을 걸어버리죠. 이 계기로 지영은 현민을 따라다니며 충격적이면서도 무서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극강의 공포를 유발하기에 그녀는 왜 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현민의 이야기와 맞물려 그려지며 마지막까지 충격적인 반전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들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캐릭터로는 유이, 영지, 승원입니다. 먼저 이정은이 맡은 캐릭터 유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캐릭터로, 그녀가 말을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녀가 말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휘몰아치는 감정으로 인해 오해를 하실 거라 자신있게 장담합니다. 박보영이 맡은 간호사 영지는 상주와 그 옆에 있던 망자가 사라지는 곳에서 알 수 있듯 현주와 같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조명가게가 아닌 병원 내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왜 그녀의 이야기는 조명가게가 아닌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하며, 박격권이 맡은 승원은 진아 운수라는 조끼를 입고 있으며 물에 젖은 모습으로 보아 냉동 탑차의 운전수 황중석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한기를 뿜어내는 귀신으로 앱에서 박보영이 자신을 알아보는 게 아닐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기에 그 역시 극강의 공포와 반전을 담당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캐릭터죠. 다음으로는 선혜, 혜원, 형사, 김대명입니다. 바치코의 히로인이죠. 김민아가 연기하는 선혜는
싼 월세 때문에 달동네에 이사를 왔지만 물건이 자꾸 흐트러지거나 방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집주인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 방에서 인기척까지 느껴지며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경험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어서 김선아가 연기하는 혜원 역시 귀신이며 선혜의 집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경험은 모두 그녀의 소행이며 선혜를 공포로 몰아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역할이 공개되지 않은 김대명과 원작에선 없었던 캐릭터인 형사역의 배성우가 등장하죠. 제 생각으로는 김대명은 버스기사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원작에서 산채로 묻혀 귀신이 된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각색되어 형사로 나오는 배성우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드라마의 꿀잼 시청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잼 시청 포인트로는 12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산재를 쫓아다니면서 벌어지는 공포와 미스테리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에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12명의 주인공격인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원작을 안 보셨다면 12명 모두가 주인공격인 것도 모자라 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산만하겠구만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아니 오히려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강풀 작가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들의 상처, 후회, 희망 등 여러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설계해 다양한 테마의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은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처음에는 이야기가 모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반 후부터는 모두 한 점으로 모이며 진정한 이야기의 가치를 발산하기 때문에 단점이 아닌 오히려 장점인 12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꿀잼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꿀잼 시청 포인트로는 원작과 다른 새로운 설정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간호사 영지, 조명가게 주인 원영, 그리고 냉동탑차기사 승원 등 이름이 없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캐릭터들의 설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무언가 의미가 숨어있을 것 같은 껌종이를 적고 있는 원영, 어떤 사연이 있는 듯 학교 사물함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형사, 선글라스를 벗은 채 전구를 들고 고군분투 중인 원영 등 완전히 새로운 장면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원작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새로운 재미를 선보일지 원작의 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두 번째 꿀잼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꿀잼 시청 포인트로는 바로 강풀 유니버스의 시작입니다. 무빙에 차기작이 제작되기 위해선 반드시 제작되어야 하는 작품이 있죠.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인 타이밍. 무빙과 타이밍은 마치 마블 시리즈처럼 독립된 이야기로 출발해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는 한국판 어벤져스 웹툰 브릿지에서 합쳐지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강풀 작가의 차기작은 타이밍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조명가게가 먼저 공개를 앞두고 있죠. 이는 팬들에게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조명가게 역시 무빙, 타이밍, 브릿지와도 세계관을 공유하죠. 세계관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앞서 말했던 양성식이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웹툰 조명가게에서 카메로 등장에 큰 비중이 그려지지 않았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 주지훈을 연기하는 원영의 모습이 그와 너무나 비슷하게 각색되어 있기에 강풀 작가는 어쩌면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 무빙과 타이밍뿐만 아니라 조명가게를 시작으로 다른 작품들 역시 브릿지에 합병하기 위해 조명가게부터 만든 것이 아닐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진짜 한국판 어벤져스의 탄생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무빙,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다 합병한다면 얘네들보단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마블의 정식 편입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재미있는 상상이자 마지막 꿀잼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무빙의 뒤를 이을 강풀의 차기작 드라마 조명가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전 웹툰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라 별 기대 없이 원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포면 공포, 감동이면 감동, 슬픔면 슬픔, 무슨 인사이드 아웃처럼 모든 감정을 한 번에 싹 다 느낄 수 있어. 아, 이래서 강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진심을 담아 조명가게 최고. 여담으로 이번 드라마는 명품 배우죠. 김희연이 직접 이번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 또한 아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게 이번 드라마는 각 캐릭터들의 감정 연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박보영 왈 연기적으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를 익히 알고 계셨던 분이셔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배우가 그 현장에서 잘 놀고 스태프들도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감독이기 이전에 배우인 그의 세밀한 디렉팅으로 얼마나 시청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가 울렸다가 감동시킬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이 감동을 뺏는 건 범죄, 스포를 최대한 줄여서 설명드렸기에 드라마 조명가게를 기대하셔도 그리고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웹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